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2023년 최근에 선고된 저희 법인 업무 수행 사건 중에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이 담당을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감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 업무 수행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항소심에서야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 1심에서 미처 변론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 법인에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 이제 감형된 사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최근에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도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돼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부분과 마약류 취급과의 어떤 보고 의무, 전자진료 차트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어떤 님스에 보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좀 허위 보고와 관련된 그런 혐의가 문제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나왔었고,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이 변론을 해가지고 우선은 의료 목적 범위 내였다라는 부분을 좀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했었고, 진료 차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진료 차트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이 있었는지 증인 신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선은 저희 의뢰인분이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이후에 실제 판결문 저희가 보니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범죄일람표의 어떤 범죄 순번이 한 1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9개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1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변론이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입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심 판사분 입장에서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고 입증이 잘 안 됐던 부분, 피고인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만들어내면서 보석 석방이 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그러한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횡령 혐의에서 1심에서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사기 혐의로 주의적으로 기소가 됐고, 예비적 죄명으로는 횡령 혐의였는데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항소심에서의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항소심 재판 과정 속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이후에 저희 법인에서는 우선 주의적인 청구는 사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가 소명을 했고,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횡령을 원래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된 시간을 주시면 좀 변제하겠다, 이렇게 최대한 재판을 길게 가져가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를 했고요. 그런 변제 내역이 받아들여져서 4개월 정도의 감형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4개월 감형이면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저희 법인에서 이 사건을 맡겼을 때 업무 처리의 목적은 감형보다는 한 6개월 이상 재판을 끌어달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했던 업무 수행 시간은 한 10개월 정도 재판 진행 과정이 있었고요. 증인 신문도 하고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드리는 것이 제 업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드렸죠. 다만 저희 의뢰인분이 조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 부족하게 마련하는 바람에 감형된 형량이 4개월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법인에서 처리했던 감형된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법인에 이제 음주운전 사건도 종종 있는데, 저희 법인 의뢰인은 6번째 음주 사건으로 적발이 돼서 재판을 받는 조금 그런 의뢰인 분이셨습니다. 지금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이 선고되어가지고 좀 형량이 좀 감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번 저희 의뢰인은 음주운전 횟수가 6번에 이를 정도로 전과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실형 선고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다행히도 법정 구속이 되진 않았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이 담당을 했는데, 사실 음주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정 변경 사유도 별로 없고 1심에서 정해진 그 형량에서 감형을 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주 운전의 그런 상황,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그런 부분, 피고인 신문 과정을 거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나 경위 부분을 상세하게 입증을 해서 그나마 뭐 한 2개월 정도 감형이 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6번째 음주운전의 어떤 그런 전과가 아니었더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뭐 한 3번째나 4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에서도 한 4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서도 약식 명령으로 청구됐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런 사건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째라는 좀 전과가 많았기 때문에 감형된 부분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 4번째 최근에 감형됐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음주운전과는 동일한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과 더불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1심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된 그런 사건이고요.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저희 법인을 찾아와서 조금 감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업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의 어떤 그 기본 전제 이외에 항소심에서 좀 달라지는 사정 변경 사유가 없으면 감형을 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부도 하고 또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재차 사죄의 어떤 그런 의사표시도 밝히고, 그리고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의 어떤 상대방의 과실, 그리고 피고인이 조금 변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감형이 되어야 될 어떤 가족 관계, 어떤 그런 특수한 사정을 좀 소명을 해서 항소심에서 6개월 정도 감형을 시킨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5번째, 사기 혐의 사건을 저희 법인이 담당을 해서 1심에서는 7년 정도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이 담당을 해서 우선 그 의뢰인분을 보석으로 석방을 시키고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그런 어떤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소명을 하고 일부 또 추가 합의를 하는 그런 업무 수행을 해서 2년 정도 추가로 감형을 시킨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조금 불분명했고 배상명령 신청도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명령 신청 금액을 좀 다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배상명령 신청 부분이 모두 각하 처리가 되었고요. 합의가 조금 진행된 부분도 있고, 피고인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이 이 편취에 이르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소명을 해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서 2년 정도 감형을 시킨 그런 업무 수행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2023년에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선고된 사건 중에 좀 감형된 사건입니다. 모두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을 해서 1심 판결 부분을 좀 감형시킨 그런 부분이고요. 뭐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도 있고, 감형이 된 부분도 있고, 감형이 뭐 2년 가까이 감형된 부분도 있고, 뭐 2개월 감형이 된 그런 사건도 있고, 사안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나온 결과를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건에 따라서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저한테는 모두 다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최근에 감형된 그런 사건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항소심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형량을 조금 줄이거나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그런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